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에서 녹색 국방이란 기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 부문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특이한 발상입니다. 북부 신베이시 단수의 한 군부대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경납고 지붕 위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차, 장갑차, 경납고 지붕 위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이 부족한 차이원 정부의 국방부는 군부대가 솔선수범해 전기를 만들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군부 내에서 이 시책에 처음 호응한 것은 까오슝에 있는 중정 예비 군관 학교입니다. 중정은 장개석의 이름입니다. 이 예비 군관 학교는 태양광 발전으로 6,100가구에 공급되는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일단 전차, 장갑차, 경납고에 집중적으로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 패널이 설치된 시설은 전차, 장갑차, 바오양, 메인터넌스 시설이지 경납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바오양은 엔진 오일이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부품 교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완 국방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솔라 패널의 빛 반사는 적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로 보면 좌표가 아주 선명합니다. 솔라 패널이 설치된 군부대 막사 바로 아래 해군 육전대 지휘부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도 보입니다. 타이완 내 모든 군사 목표물이 솔라 패널 덕분에 식별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태양광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급 부대 막사, 기관, 학교, 행정 차량과 전차, 장갑차의 주차시설 지붕을 솔라 패널로 도배 중입니다. 타이완의 퇴역 육군 중장 수아이 화미는 국방부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중국군이 눈 감고도 주요 군사 표적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전투기, 비상 출격용 고속도로도 모두 솔라 패널로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야당인 국민당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전차에 네온 사인을 달고 표적이 여기 있으니 때려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은폐, 엄폐를 중시하고 기밀은 숨긴다는 기도 빈익은 기본인데 무슨 기갑장비 경납고를 발전용으로 쓰겠다면서 군시설을 노출시키는지 말도 안 되는 시책이라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진당의 차잉원 정권은 녹색에 오랫동안 탐닉했습니다. 정권은 솔라 패널 제조업자들과 결탁해 집권 기간 동안 아름다운 타이완 섬을 솔라 패널로 뒤덮었습니다. 특히 민진당이 텃밭인 남부지방은 솔라 패널의 본진이었습니다. 양어장에도 패널을 깔았습니다. 발전도 하고 어업 자원도 키운다는 건데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치어들이 폐쇄했습니다. 양어장뿐 아니라 염전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지주들은 양어장, 염전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멋대로 솔라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타이완 곳곳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타이완의 태양광 광기는 한국 못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산과들, 해안이 솔라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녹색이 상징색인 민주진보당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아날레나 베어복의 녹색당보다 더 푸르른 게 타이완의 민진당입니다. 위디엔 공성, 양어장도 하고 전기도 만든다는 민진당의 슬로건도 황당했습니다. 양어장 지주들은 양어장 소작인들이 못해먹겠다고 항의를 하면 땅을 거둬들여 솔라 패널을 더 설치하고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타냈습니다. 농촌에서도 솔라 패널을 심기 위해 논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면서 정부가 꼬드겨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목축업은 탄소를 유발한다면서 없애려 한 것과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쫑텐, 뿌루, 쫑광덴, 농사 짓느니 솔라 패널을 심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노는 논대로 산비탈의 밭은 밭대로 들러엎고 이른바 태양광 농사로 바꿨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농업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지는 솔라 패널로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이게 차잉원 민주진보당의 본질입니다. 차잉원이나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복이나 결이 비슷합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차잉원이 나이가 지긋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저 메이크업에 능숙할 뿐입니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솔라 패널에 헛돈을 마구 쓰는 정책의 결과는 공기업 타이덴, 타이완 전력공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이덴은 2022년에 5천억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21조 원의 손실을 받고 2023년에는 그 절반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전기요금을 부쩍 올렸습니다. 가구당 월 2천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8만 5천 원을 올려 지금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대략 6천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25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국가기관 산업의 비용도 증가시켰습니다. 타이완의 공영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전력 생산을 하는 타이디엔, 설탕을 제조하는 타이탕, 수도 사업을 하는 타이수이, 정유업을 하는 쪽여우인데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친미 리버럴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다가 총통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민생은 갈수록 도탄에 빠져들고 있으며 국방부터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는 중국과 전략적 운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전 국방장관 티나 키다셸리가 이끄는 NGO 그라즈단스카야 이제야 영어명 시빅 아이디어에 타이완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의회 의장 살바 파푸아슈빌리는 타이완의 자금 지원을 받는 그라즈단스카야 이제야가 조지아에서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의 아이메디 TV도 그라즈단스카야 이제야 대표들이 지난해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인 조지아 드림의 미하일 사르즈벨라제 의원은 NGO의 반중국 활동을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조지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조지아 드림당 대표 이라클리 코바키제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완이 무슨 조지아 야권의 NGO에 자금 지원까지 할까 좀 의외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잉원의 민진당이 미국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